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랜만에 또 딱이거 네. 본격적으로 재개를 했는데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2018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대한 트렌드 변화 네. 8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겠네요. 그러면 이거 8가지를 누가 선정한 거예요? 위원님이 선정하신 거예요? 이거 전혀 아니죠. 골드만삭스에서 12월 중순에 발표한 건데요. 예.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진행될 것을 보는 8가지 트렌드. 8가지 우리가 보통 빅 트렌드, 메가 얘기하는데 휴지 하면 진짜 엄청 거대한 거를 예. 휴지라고 표현하지 8가지 거대한 트렌드 8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8개 뭐예요? 8개를 딱 또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는데, 네. 첫 번째는 안면 인식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많이들 아시는 e스포츠가 되어있고요. 세 번째는 약간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약간 익숙하지 않은 게 디지털 쌍둥이 이런 게 네. 개념이 들어가고요. 네 번째가 상당히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청자 주목하실 분야가 되겠는데요. 채식고기, 이게 다이어트나 유기농 이런 거 같이 들어가는데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4개는 약간 시장에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약간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저 자신들 모르는 것도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이더리움, 대체 리스크 프리미엄,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 이런 거 많이들 스펙 할 때 얘기 들어보시면 계실 텐데요. 스펙 이런 8가지를 세상을 바꿀 8가지 트렌드로 골드만삭스에서 선정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에서 본 것 중에서는 약간 혹할 만한 게 이더리움 정도 있을 것 같고 예. 나머지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면 가장 우리들에게도 영향이 있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만한 것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때문인지 안면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부쩍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면 인식이라는 건 사실 보면 예전 영화, 제 어렸을 때 보더라도 공상과학 영화들 이런 거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영문을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보안 관련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연구가 되고 본격화 됐겠고요. 네. 특히 아이폰이 작년에 아이폰 10을 발표하면서 소위 3D 뎁스, 그러니까 3D 얼굴 인식 이런 걸 하면서 시스템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논의가 많이 됐고요. 예. 확산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카메라 모듈 시장에 대한 다양한 어떤 시장의 확대라는 것인데요. 안면 인식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얼굴을 이해를 보시면 이제 깜깜하면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까이 얼굴에 어떤 3D라 그러는 안면 굴곡을 통해서 굴곡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안경을 썼다, 화장을 했다 이런 거는 생얼이어도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건 쉽지 않은 거죠. 다만 마스크를 크게 썼다고 그래 이런 못 알아보지만 이런 것들이 안면 인식이 광범위하게 3D예요. 이런 3D가 포함된 것들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모듈가 확산되면서 AR 게임에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CNN은 또 참고적으로요. 이건 전체로 골드만삭스인데요. CNN도요. 2018년 최대 IT 예측 6가지를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로 AR을 확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2년 전이죠. 포켓몬과 열풍이 불었는데 올해 최대의 어떤 이슈 게임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해리포터거든요. 나이언틱에서 이번에 똑같은 회사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아마 올해 안에 AR 관련된 것들은 국내외에서 아마 크게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얼굴의 굴곡까지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이 계속 발달이 되다 보니까 AR에 대한 어떤 퀄리티?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네. 안면 인식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e스포츠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것이 보면 모바일 인터넷 게임이 다시 말씀드리면 주류 문화로 등극하는 첫 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국에서 워낙 많이 했고 한국이 워낙 e스포츠 프로 게임이 최초의 우리나라 탄생지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류는 아니었는데 이제 주류로 등극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 세계 게임 시장이 얼마만큼 고속 성장하는지를 보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갖고 온 표가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에 나오지는 않는 것인데요. 2015년에 3억 2,500만 달러 시장에서 2020년 되면 이렇게 고속 성장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35.6%의 그냥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특히 이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거대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중국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따라서 많이 하는 거가 되겠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도 보면 항상 한국과 중국이 붙잖아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교포, 중국 교포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미국도 거대 시장을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하튼 e스포츠는 많은 분들이 혹시 닌텐도 스위치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닌텐도 스위치 같은 거는 지금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요즘에 워너비 선물 1등 그런 거. 저희 아들 또 사주고 왔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거대 시장으로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스포츠까지
이제 주류 문화로 확산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다가 궁금했던 점이 네. 디지털 쌍둥이인데 네. 이게 뭐 쌍둥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 쌍둥이나 이게 약간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이런 것만 네. 이해하실 텐데요. 어떤 화재 현장에 어떻게 구조를 만들고 어떻게 소방관이 몇 명 필요하냐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람 직접 하기 힘드니까 그것도 네.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서 뭔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뭐 그렇게라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람이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아니다. 뭔가 또 다른 기계들하고 각종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어렵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트너라고 많이 아실 텐데요. 가트너가 2017년에요. 18년입니다, 18년. 10대 전략 기술을 또 소개한 그림에 디지털 쌍둥이는 그 제일 첫 번째 만들어 놨거든요. 그만큼 요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각종 기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디지털 쌍둥이 개념이 상당히 폭넓게 활용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라는 게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위험도 인식할 수 있겠고요. 네. 똑같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제품 생산하기 전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개발 시간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전에 보면 SK에서 예전에 수많은 자기만의 게임, 싸이월드 그런 것들이 있죠. 싸이월드요? 싸이월드도 예를 들어 디지털 쌍둥이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초는 그런 건데요. 그런 것도 일상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의 디지털 쌍둥이가 예전에 영화보 이런 거 많이 나올 건데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이 접목되고 모든 산업사회의 변혁의 그 한 중심에 디지털 트윈이 들어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옛날에 캐드라도 좀 배워놓을 거 이거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 어떤 맞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좀 중심으로 발달이 되고 있고 정말 무궁무진하게 그렇습니다. 뻗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8가지 중에서 저는 가장 환영이었던 게 채식고기였습니다. 저는 고기 없이는 못 사는데 항상 건강은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채식고기는 둘 다 만족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채식고기 하면 우리나라도 보면 채식으로 만든 뷔페 뭐 이런 거 있어요. 샐러드 뷔페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콩으로 만든 육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이슈가 되냐는 것인데 이게 거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뭐 유기농이다 이런 채식고기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 어떤 식품회사의 새로운 관점인데요. 많은 분들 생각하시면 도시화가 이렇게 많이 되고요. 그리고 생활순위 형성되면 당연히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테인에 대한 소비. 그러니까 뭐 중동이나 이슬람 쪽에서도 뭐 고기를 잘 안 먹고 이런 분들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꼭 소고기를 못 먹는 분들, 돼지고기를 먹는 분들, 닭고기를 못 먹는 분들 그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채식으로 새로운 어떤 고기에 대한 단백질 수요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것이 어떤 DNA 조작이나 이런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런 모든 것들이 큰 변혁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인가 맥도날드에서 지난 연말에 하는 발표였는데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지금 베지버거를 지금 출시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위 채식이라든가 유기농 이런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올 한 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볼 영역이 더 확장되고 있음을 또 느끼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확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양자 컴퓨팅 말로만 들어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자 컴퓨팅은 저도 솔직히 개념이 어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제가 찾아봤는데요. 양자 컴퓨터를 정확히 이해하는 대한민국의 학자 전 세계 학자도 별로 없을 정도로 양자 컴퓨팅은 어려운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드리면 1000년이 걸리는 계산을 이 개념대로 하면 몇 분 만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유력 국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수준은 7.6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대한민국이 없다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어떤 개념이야? 엄청 빠른 속도로 지원하고 있고 이거 관련된 기업들 미국에 있거든요. 그런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양자 컴퓨팅 시대가 들어가는 것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누군데요? 이게 보면 가상화폐. 계산이 엄청 빨라지면 이게 확산되면 어느 순간 확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미래학자들은 얘기인데 그만큼 양자 컴퓨팅이 세상을 또 하나 바꿀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 밖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은 다 아실 거가 되겠고요. 스펙도 여러분들 스펙에서 코스닥 인수해서 상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들어가겠고요. 대체 리스크 프리미엄은 더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요. 우리나라 별로 해당되는 게 없는 게 해치펀드 이런 것들이 돈이 좀 안 되니까 실제로 돈을 잘 못 버니까 이것을 역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보다 더 쉽게
보다 쉽게 어떤 고객들한테 투자자한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대체 리스크 프리미엄 새로운 상품이 많이 출시된다는 개념인데요. 주시장과 우리나라 주시장은 큰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과 엮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오늘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팅 우리나라 없는데 얘기할 게 없잖아요. 네. 안면 인식은 당연하겠죠. 카메라 모듈 쪽이 되겠고요. 뭐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보셔야 되겠고요. e스포츠는 저는 올 한 해 엄청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네. 뭐 우리나라 제가 주식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주식이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NC소프트라는 그 웹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여튼 대표적인 것들, 그 전 세계 탑픽 중에 하나는 지금 넥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상장된 넥슨. 이런 게임 업체에 대한 관심 작년에 많이 올라갔지만 올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상의 변화에 항상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셔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트렌드에 대한 간단한 결론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